부장님, 국제 결혼하면 사람들이 이런 오해 많이 하잖아요.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면 도망간다.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도망 자주 가나요? 글쎄요, 도망간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 도망갈 정도면 다 그 이유가 있겠죠. 부부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베트남 여성들이 왜 오겠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정말 좋은 교육, 소득, 인프라, 한국 신랑들은 잘하잖아요. 이 아내한테 잘하고 친절하고 돈 잘 벌어다 주고 남편이 이제 회사를 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이런 게 또 일상적이고 또 아내는 오자마자 외롭죠.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을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또 싫은 거예요. 신랑 입장에서는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연속이 되면 정말 아내 입장에서는 숨이 막히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특별하게 뭐 여성이 와서 그냥 도망간다 그런 거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잘해줬으면 도망 안 갔을 거고 그런 오해는 없었겠네요. 그렇죠. 이게 잘해준다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모든 신부님이 올 적에 신랑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요.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다. 결혼을 하고라도 시작 전부터 정말 3, 4개월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많은 부분을 신랑이 정말 이해를 해줘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고 이런 생활, 문화, 언어, 가치관이 전부 틀린 곳에서 온 거잖아요. 이영만리 남편 하나 믿고 온 거야, 신랑 하나. 신랑분들이 초기 단계에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만이 아무래도 문제가 덜할 것 같아요. 부장님이 처가에 집을 지어줬잖아요.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면 처가에 집을 지어주거나 매달 돈을 보내줘야 된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당시에는 이제 처가의 집을 지어준 거는 정말 안쓰럽고 또 저도 이제 베트남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저가 불편해서 한 건데 요즘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과거 제가 이제 20년 전 얘기고요. 그때 당시에는 또 비용도 크게 비싸지 않았어요. 땅도 얼마 안 됐고 집 짓는 건축 비용도 별로 들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뭐 해서 신랑이 꼭 의무적으로 집을 사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랑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나중에 이제 그 아내분이 이주해서 살 건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또 어느 정도를 또 생활비를 줘야 돼? 이런 부분은 많이 물어봐요. 매달 고정적으로 보내야 됩니까? 라는 것도 많이 질문을 받는데 아닙니다. 요즘은 과거하고 많이 틀려졌어요. 여성의 마인드도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있겠죠. 아내분이 장녀다. 근데 자기가 일을 안 하면은 베트남 시골 가정이 굶어주고 생활도 안 돼, 교육비도 없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남편하고 상의 후에 고정으로 보내지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정으로 매달 보내주세요 라는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 베트남 소득이 평균 한 달에 3, 40만 원 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도요. 물론 이제 대도시는 좀 높겠죠. 한 50만 원, 60만 원도 있는데 요 10만 원 정도는 제 생각에는 베트남 시골에서도 음식이나 물가 가치가 좀 싸기 때문에 요 정도는 그래도 신랑이 눈 감아주고 매달 정도 보내준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신부 입장이나 가족분들은 좀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돈을 보내주고 집을 사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부장님,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요, 도망은 안 가도 결국은 돈만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돈 안 보고 오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오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여자든 뭐 베트남 여자든 어느 나라든 돈은 다 보겠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베트남 여성 결혼하면 무조건 돈 보고 오나요? 라는데 아닙니다. 요즘에 결혼한 사람들 의사,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들이 왜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겠습니까?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좋은 환경, 좋은 인프라, 좋은 교육이 잘 돼 있고 또 한국 신랑들은 정말 잘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잘하겠지만 베트남 여성한테도 정말 잘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가정적이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부분이 베트남 여성분들한테 많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베트남 여성분들이 한국 남자랑 또 결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장님, 근데 베트남 신부들 전부 시골 출신이죠? 과거에는 사실은 베트남 시골 여성이 거의 99%였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시내 여성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프로필을 받아보면 그래도 한 70% 정도는 시골에서 상경하는 여성들이 좀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농사나 어업에 종사하는 저사가 좀 많아요. 어업이라는 건 아무래도 뭐 새우를 양식한다거나 물고기를 키운다거나 이런 경우 많고 또 과일 농사라든지 쌀 농사 이런 쪽에서 오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 근래는 베트남도 여성들도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장들이나 외국 회사가 별로 없잖아. 시내로 상경해서 일을 하면서 또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농사 짓는 여성만
국제 결혼을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대도시 여성들도 괜찮은 분들도 또 국제 결혼을 또 이렇게 노크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요즘 프로필 보면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대학 4년대뿐만 아니라 대학원, 전문 통역, 의사, 또 약사, 괜찮은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들 이제 또 국제 결혼을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부장님,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면 나이도 어리고 외국에서 왔으니까 남편 말도 좀 잘 듣고 순종적일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 와서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남편한테 잘해야 되고 또 가족분들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경우는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조금 지나보세요. 처음에야 언어, 문화, 환경, 가치관, 생활관이 다 틀려서 잘 모르지만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정말 많이 틀려집니다. 한국 여성 똑같아요. 실제로도 여성이 가치관이 정말 명확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도 정말 판단이 빠르고요. 더군다나 베트남 여성분들은 고집도 세요. 질투심도 강합니다. 베트남 여자들 성격 자체가 참을성이 정말 많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베트남 여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들도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한국 여성처럼 비슷하게 닮아간다고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자에게 하는 가장 큰 오해,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썰을 풀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또 대화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요, 베트남 사이의 찰리킴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